위해 이천시 정례회를 맞아서 22만 2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을 주신 다양한 제안과 고견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처럼 지방자치의 두 축인 시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하면서 줄탁 동시의 마음으로 노력을 할 때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 이천시는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2016년 새해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서광자 의원님을 시작으로 8번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광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방안과 동해박물관 건립 그리고 성균제 추진 현황 등 7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백사 산수유 군락지 보호와 육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산면 도립리를 중심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산수유나무는 이천이 자랑이고 좋은 관광 자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수유나무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의 증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산수유나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산수유 축제 지원과 주차장 설치 그리고 사랑채 한옥을 건립을 했습니다. 또한 산수유나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산수유 열매를 이용한 가공식품과 건강식품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유나무에 대한 장려금 지원과 관리를 위한 나무 등기 등이 산수유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인지 등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박물관 건립과 이를 연계한 학습형 체험 공간의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서광자 의원님과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함께 답변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시민 이천 행복나눔운동의 실천 과제는 시민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동해박물관 건립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고 맑고 깨끗한 인성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도시 이천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동해문화 확산과 보급에 힘써왔고 호범면 안평리에는 동해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후 민간인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 구성과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해서 내년 1월에 있을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시 컨셉 그리고 운영 전략과 건축 조감도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 연구 용역 후에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박물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위원회 역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참여토록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학습관 그리고 아이숲 체험은 동해박물관을 연계한 관광자원과 함께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공동 운영 방안 모색 그리고 캐릭터와 동요 CD 제작 판매 등을 통해서 자생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성균제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한옥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2013년 성균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성균제 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만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성균지에 입주 문의가 있어 분쟁이 해결이 된다면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 시행자 간의 합의 조정 유도는 물론이고 신규 투자를 적극 유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11월부터 행복한 이천장터라는 쇼핑몰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일부 입점 농가들이 판매와 재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쇼핑몰 관리를 철저하고 우수농산물의 적극적인 발굴로 판매 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우수 쇼핑몰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쇼핑몰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물차주의 거주지와 멀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차 공용 차고지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인구 밀집 지역이나 시가 시내 주차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만 대규모 특정 장소보다는 지역 간 특성과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서 작더라도 적재적소에 마련하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현재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신고된 차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만 화물차주의 편의와 안이한 생각으로 차고지 입주하지 않고 거주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차고지 부지를 물색을 해서 화물차 공용 차고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화물차 차주에 대해서도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계도와 홍보함은 물론이고 단속을 병행해서 밤샘 주차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등록증 발급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로 중앙정부의 개선 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문 채취의 전자적 방법은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건의를 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 읍면동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은 인감증명 발급 등 개인의 재산 보호나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되는 중요한 신분증으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것은 전문성과 공간 그리고 장비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즉시 시행은 어려움이 있지만 효율성과 타 시민의 사례 등을 파악을 해서 시민에게 더 편리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보통신과 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첨단 기술의 발전, 보안 정책의 강화 등 정보통신 업무의 변화에 대응을 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영상정보팀을 신설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담 공무원을 증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업무량을 증가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 정보 서비스 향상과 공공정보 보안 등 정보통신 업무의 안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보통신 전담 조직 신설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